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까지는 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첫 번째로는 풋콜 페리티, 두 번째 옵션 가격 결정 모형, 블랙솔드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옵션의 가격을 계산해 볼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동영상 마지막에서 결국 옵션의 가격은 주식의 현재 가격, 행사 가격, 만기일까지 남은 만기 기간, 그다음에 무위험 이자율, 그다음에 주식 수익률의 표준 편차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옵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25.3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처음 들으시니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의 가격은 여기 지금 만약에 그게 주식에 대한 옵션이라고 하면 주가, 행사가, 만기까지 남은 기간, 언더라잉 에셋의 표준 편차, 무위험 이자율 요 5가지 요인에 각각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는 따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델타라고 부르고 만기일까지 기간이 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세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식 수익률, 그러니까 언더라잉 에셋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콜옵션이나 풋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베가라고 부르고요. 무위험 이자율 R이 콜옵션이나 풋옵션에 미치는 영향을 로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옵션의 그릭이다라고 그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5.3에서는 이 5가지 요인이 콜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이 5가지 요인이 다시 풋옵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러한 것을 조금 더 멋있게 표현을 하면 델타가 콜옵션이나 풋옵션에 미치는 영향 세타, 베가, 로가 콜옵션이나 풋옵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요 S가 즉 델타 S가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주가가 콜옵션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고 주가가 풋옵션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더라잉 에셋, 즉 주가의 가격이 오를수록 콜옵션의 가격은 올라가죠. S 빼기 2가 콜옵션의 가격이니까. 반대로 주가가 오를수록 풋옵션의 가격은 빵이 되죠. 왜? 2 빼기 S가 풋옵션의 가격인데 S가 점점 커진다? 그러면은 그 풋옵션의 가격을 깎아먹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가 커지면 콜옵션의 가격은 올라가고 반대로 풋옵션의 가격은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림 25.1을 보시면 주식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축이 주식 가격, 즉 언더라잉 에셋의 가격이고요. 요 수직축이 콜옵션이나 풋옵션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바로 살펴본 대로 언더라잉 에셋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콜옵션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언더라잉 에셋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풋옵션은 쓸모가 없어지게, 즉 가치가 0에 점점 더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 가격이 변할 때
콜옵션이 얼마나 변하지? 주식 가격이 변할 때 혹은 풋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하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델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 가격이 변할 때 콜옵션 혹은 풋옵션 가격 얼마 변하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델타입니다. 그리고 이 유로피언 옵션인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ND1 그리고 ND1-1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각각 델타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콜옵션의 델타가 ND1이고 풋옵션의 델타는 ND1 빼기 1이다라고 그냥 결과만 딱 주었고 왜 이렇게 나오는 왜 이게 이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도출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 범위를 넘는 것이라서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ND1과 ND-1이 결국 뭐냐면 주식 가격 변할 때 콜옵션이 얼마나 변하나, 즉 풋옵션의 경우에도 주가 변할 때, 언더라잉 에셋 변할 때 풋옵션 가격 얼마나 변하나를 콜옵션의 델타, 풋옵션의 델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앞에서 이 N은 어쨌든 확률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예요. 그래서 이 델타 값은 마찬가지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델타가 주식 가격 변할 때 옵션 가격이 변화하는 거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델타 곱하기 주식 가격의 변화는 대체로 옵션 가격의 변화와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죠.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가격 S가 120이고 통상가가 100이다. 그리고 연속복리인 세상에서 연간 이자는 8%, 그리고 시그마는 80, 0.8, 그리고 T가 6개월, 그러니까 12분의 6이면 2분의 1 혹은 0.5. 그러면 먼저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콜 옵션의 블랙쇼일즈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해서 콜 옵션의 가격을 구해보면 37.80이다. 그리고 콜 옵션의 그 델타인 ND1 값을 찾아보면 0.75다. 이거는 뭐 델타가 0.75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주가가 1만큼 변하면 콜옵션의 가격으로는 0.75만큼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델타가 1이다라고 하면 주가가 1만큼 변할 때 콜옵션의 가격도 1만큼 변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델타가 0.1이다라고 하면 주가가 1만큼 변할 때 옵션 가격, 콜옵션 가격으로는 0.1만큼밖에 안 오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델타가 0.5다 그러면 주가가 1을 오를 때 콜옵션 가격은 0.5만큼만 오른다라는 게 바로 이 델타 0.5라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가가 120이라고 생각을 하고 콜옵션의 가격 계산해봤더니 37.80이었죠. 그리고 요 델타가 0.75였고 그러면 주가를 한번 121로 바꿔 그러니까 주가가 1만큼 올랐다라고 가정하고 콜옵션의 가격을 다시 똑같이 계산해보면 38.55가 나옵니다. 얼마만큼 올랐죠? 요거에서 요거 된 거니까 주가 1만큼 오를 때 요거에서 요거로 콜옵션 변한 거죠. 가치가 요거 빼기 요거 하면 결국 0.75죠. 뭐야? 주가 1만큼 120에서 121달러로 오를 때 콜옵션의 가격은 요거에서 요거로 0.75 즉 뭐만큼 올랐다? 델타만큼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델타가 뭐를 보여주는 거라? 뭐를 뜻하는 거라고? 언더라잉 에셋 가격이 변할 때 그 옵션, 그거에 대한 옵션 그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하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델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동일한 이 조건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풋옵션의 가격을 계산해보면 13.88입니다. 그리고, 델타는 마이너스 0.2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똑같이, 풋옵션의 이제 언더라인 에셋을 아까는 120으로 해놨을 때 풋옵션 가격 계산해봤지? 그러면 121로 언더라인 에셋 가격 변했다고 가정하고, 풋옵션의 가격 계산해보면 13.63으로 떨어졌어. 얼마만큼 떨어진 거야? 주가는 1만큼 오를 때. 주가가 120에서 121로 1만큼 오를 때 풋옵션의 가격은 0.25만큼 딱 떨어진 거지. 즉, 뭐만큼 떨어진 거야? 델타만큼 떨어진 거지. 주가 1만큼 오를 때 풋옵션의 델타만큼 딱 떨어진 거지. 옵션 가격이. 네. 그래서 딥 ITM, 내 가격이 큰 옵션일수록 델타는 1에 가깝고 외 가격이 큰 옵션일수록 델타가 0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델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콜옵션의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ITM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OTM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그래프가 이렇게 될수록 기울기가 세지죠. 올라가죠. 즉 점점점 콜옵션의 경우에는 ITM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진다. 델타가 1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이고 OTM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점점점 0에 가까워지죠. 점점 0에 가까워진다. 즉 OTM으로 갈수록 델타는 0에 가까워지고 ITM으로 콜옵션인 경우 ITM인 경우에는 델타가 1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 예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S가 40이고 행사가가 30이다. 연속복리인 세상이고 이자율은 연간 6%다. 그 다음에 언더라인 에셋의 수익률의 변동폭이 변동성이 0.9다. 그리고 T가 3개월이다. 콜옵션의 델타는 얼마인가? 풋옵션의 델타는 얼마인가? 그리고 이 중에서 콜옵션과 풋옵션 중에 더 민감한 주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ND1 값을 찾아보면 0.8155 이것은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콜옵션의 델타가 되겠습니다. 즉, 이 언더라인 에셋이 1만큼 변할 때 콜옵션은 0.8215만큼만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풋옵션의 델타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185 다시 이 185를 해석을 해보면 기초자산 가격이 만약에 1만큼 오를 때 이 풋옵션의 가격은 0.185만큼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절대값으로 보면 요거는 0.815고 요거는 0.185잖아요. 절대값으로 보면. 그러면 이 콜옵션의 델타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콜옵션이 주가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가격이 변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요인이 바로 이 만기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오래 남아 있을수록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이제 이렇게 플러스 요인을 미치게 됩니다. 콜옵션인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을 때가 죽어있을 때보다 더 가치가 있다. 즉 아무래도 지금은 주가가 얼마 낮게 형성되어 있더라도 좀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거니까 만기가 길수록 콜옵션은 가치가 높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의 경우에는 풋옵션의 경우에도 그런데 조심할 점이 유로피안 풋옵션이다라고 하면 기간이 증가하면
풋옵션의 가치가 꼭 상승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아. 그러면 이게 안타깝게도 유러피안 옵션이면 바로 행사를 못하죠.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아메리칸 옵션이면 지금 바로 행사해서 내가 먹을 수 있잖아, 이만큼을. 그러니까 유러피안 풋옵션인 경우에는 꼭 만기까지의 기간이 길다는 것이 이게 플러스 요인이냐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딥 ITM이라면 내 가격이 굉장한 내 가격 풋옵션이라면 지금 바로 행사할 수 있으면 지금 바로 행사해서 먹는 게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만기까지 기간이 길수록 콜옵션이나 풋옵션이나 다 플러스 요인이긴 한데 유러피안 풋옵션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게 물음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보시면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길게 남아 있을수록 콜옵션의 가격이든 풋옵션의 가격이든 이제 더 올라가고 있고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변할 때 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도를 바로 세타라고 합니다. 자, 다시 세타는 뭐냐면 만기까지의 기간이 콜옵션이나 풋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세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만약에 주식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기까지의 기간이 점점 감소하게 되죠. 모든 옵션은. 그렇기 때문에 옵션의 가치는 이렇게 점점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옵션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옵션의 가치가 시간에 감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을 타임 디케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세타는 결국 뭐를 알려주는 것이냐면 타임 디케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여기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콜옵션의 가격은 기초 언더라잉 에셋 빼기 이렇게 행사가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S가 더 크지 않고 콜옵션의 경우에 E가 더 크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콜옵션의 가치가 0이니까 이제 요 0이 되겠죠. 그리고 풋옵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행사가 빼기 S 하는 경우가 이제 풋옵션의 가치라고 했고, 만약에 풋옵션이 가치가 0인 경우에는 이렇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콜의 내재적 가치와 풋의 내재적 가치를 맥스라는 기호를 써서 이 둘 중에 큰 거, 이 둘 중에 큰 거로 이렇게 콜의 내재적 가치와 풋의 내재적 가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옵션의 가치는 이렇게 내재적 가치랑 시간 만기까지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간 프리미엄의 가치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옵션의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식 가격이 60이고 만기일까지 3개월만큼 남았고 행사가가 50인 콜옵션의 가격이 8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8만큼 돈 주고 콜옵션을 행사한 다음 50에 행사를 해서 주식을 지금 60이니까 주식 팔고 60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차익거래를 통해서 이만큼 아무런 위험 없이 그냥 이만큼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고, 즉
옵션의 가격은 최소한 내재적 가치, 즉 60 빼기 50, 10보다는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10 플러스 시간가치 1만큼,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가 10달러고 시간가치 1달러 해서 총 11달러가 이 옵션의 가격이라는 거고, 이러한 이 시간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옵션이 가치가 있는 부분을 시간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옵션이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 시간 프리미엄에서 시간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다시 말해서 옵션을 행사를 하면 내재적 가치만 딱 나는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옵션을 발행, 판매, 숏 하는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옵션의 내재적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를 한 만큼을 옵션의 가격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아직 정리가 안 되시면 옵션의 가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행사가와 주가의 차이인 내재적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라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앞 단원에서 콜옵션인 경우에 콜옵션인 경우에는 요런 모양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행사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요게 주식 가격, 요게 콜옵션의 가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요게 S고, 요게 풋옵션의 가격이라고 하면 가치의 모양이 요렇게 하키스틱, 콜옵션인 경우에는 요렇게 하키스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콜옵션인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행사가보다 높아지는 순간부터 콜옵션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풋옵션의 경우에는 반대로 행사가보다 주가가 낮을 때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콜옵션의 가치가 요렇다 하는 거는 바로 내재적 가치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옵션의 총 가치는 시간의 가치가 더 더해져서 만약에 만기 이전이라면 요렇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풋옵션이 만약에 요게 내재적 가치라면 풋옵션의 가격은 요렇게 될 것이고, 콜옵션의 경우에도 만약에 내재적 가치가 요런 모양이다라고 하면 시간의 가치가 조금 더 더해져서 요렇게 부드러운 모양이 될 것입니다. 즉, 이제 이전에 24단원에서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넘어왔었던 것처럼 이게 옵션이 이 수직축이 콜옵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내재적 가치만 생각하면 여기가 콜옵션의 가격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그렇지 않고 요만큼 콜옵션의 시간 가치가 더 더해져서 콜옵션 가치는 이제 요게 총 콜옵션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내재적 가치, 여기가 시간 가치, 시간 프리미엄. 그래서 요게 총 옵션의 가격, 콜옵션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풋옵션의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주가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지금 이 풋옵션의 내재적 가치는 요만큼까지가 내재적 가치이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이 풋옵션은 행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시간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결국 요만큼의 시간 가치를 추가로 갖겠습니다. 여기가 내재적 가치고. 그래서 총 풋옵션의 가격은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이 전 단원에서 설명을 안 드리고 요 부분에서 설명을 같이 드리기 위해서 넘어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옵션의 가격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재적 가치 플러스 시간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갖는 가치, 이 시간 프리미엄의 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제 25.7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2017년 2월에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가 약 246.32달러였다. 만기일은 2017년 11월이었고 행사 가격이 250달러인 콜옵션의 가격이 27.28이었다. 그리고 이와 행사 가격이 동일한 풋옵션의 가격은 35.98이었다. 이제 두 옵션의 내재적 가치와 시간 프리미엄은 각각 얼마인가? 우선 콜옵션의 경우에는 지금 행사가가 250인데 지금 주가가 246.3이니까 오히려 지금 행사가보다 주가가 낮으니까 이 콜옵션의 가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가 0인데 그런데 지금 콜옵션이 얼마에 팔린다고? 그런데도 콜옵션의 가격이 27.28에 지금 팔리고 있다고. 그러면 이 27.28 모두가 다 시간 프리미엄에서 온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옵션의 가격은 27.28인데 내재적 가치 0 플러스 시간 가치 27.28이 합쳐져서 총 27.28이 된 거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풋옵션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행사가가 250인데 지금 주가가 246.32니까 지금 행사하면 이익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 바로 그 내재적 가치가 250 빼기 246.32 해서 3.68만큼이 내재적 가치다. 그런데 이 풋옵션 가격 지금 얼마라고? 35.98이라고. 그러니까 35.98 빼기 내재적 가치 3.68인 32.30이 시간적 가치였구나. 즉, 이 풋옵션은 내재적 가치 3.68이라는 거에 시간 가치 31.30이라는 거가 더해져서 총 지금 풋옵션 가격이 35.98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는 콜옵션, 풋옵션에 미치는 영향, 주가가 미치는 영향인 주가가 콜옵션, 풋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인 델타, 그리고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콜옵션, 풋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인 세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